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5월 15일, 16일 다음 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요일 아침이네요. 네, 다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날이 너무 좋은데 어제는 좀 바람이 좀 불더라고요. 저희 집이 이제 청와대 뒤쪽 쪽으로 사는데 어제 이제 스터디 모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청와대 앞길로 넘어가는데 사람 정말 그냥 빽빽히 들어서서 청와대 구경들 가시던데 그 일대가 아주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아주 대단한 그러한 날들이었습니다. 이제 리오프닝은 다른 당상처럼 가는 거죠. 네, 그렇죠. 마스크는 꾸준히 쓰고들 다니시는데 좌우간 좋은 날씨에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뭔가 그 갇혀 있는 분출 욕구를 막 발산하는 그러한 생동감이 있고 살아 움직이는 그런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항상 몸이 이제 한 4시 정도에 반응해서 일어나더라고요. 한번 일어나면 이제 잠을 잘 잘 수가 없는데 다시. 그래서 다음 주 내일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시장 전망을 미리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주말에 뭔가 좀 준비하고 대비하고 생각도 할 수 있게끔 미리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새벽 4시부터 부랴부랴 자료를 좀 만들고 생각을 좀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방송을 미리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투자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시장 전망의 투자 전략에서 한 줄로 요약을 했는데 데드캣 바운스를 무시하지 마라. 멸치도 생선이다. 이런 의미죠. 네. 무엇이든지 상승은 좋은 겁니다. 이게 데드캣 바운스가 될지 기술적 반등이 될지 아니면 V자 반등이 될지 주식 시장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저 권도영이가 만든 테라 UST나 누나를 볼 때마다 우리에게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금융시장에서 예측할 수 없는 충격이 10년에 한 번씩 돌아오죠. 2007년에 우리가 리만 브로더스가 터졌듯이, 코비드가 2020년에 터졌듯이, 이제는 누나의 충격이 2022년에 터졌듯이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죠. 네. 그래서 제가 누나 테라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틀간 머리 싸매면서 정말 한국에 나와 있는 유튜브들의 방송을 다 보고 근본적인 파악을 딱 했는데 제가 내리는 하나의 결론은 이건 폰지 사기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테라나 루나에 투자를 했다가 마음이 뭔가 좀 잘못되신 친구분들에게는 정말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이 세상이 무너져도 살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저는 펀드를 운영하다 하루에 72억도 잃어봤습니다. 펀드에서 3천억짜리 펀드였는데 미국 S&P 500 선물을 쳤는데 갑자기 선물이 매도를 쳤는데 반등을 하면서 그때가 이제 아마 그 리만 브로더스 때였죠. 이제 계속 주가가 빠져서 선물을 이제 더 빠지기를 맞는 거에서 매도를 쳤는데 그날부터 반등을 해서 하루에 70억을 잃은 적도 있습니다. 물론 제 돈은 아니고 펀드에 운영한 자금이었는데 정말 저도 죽고 싶은 그런 날들도 있었습니다. 리만 브로더스 때 정말 고통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잘 이기고 넘어가면 또 새로운 또 살이 돋고 또 여러분들 희망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희망을 가집시다. 데드 겟 바운스도 바운드다. 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긍정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최근에 이제 저희가 어제 이제 우리가 여의도에서 스터디 모임을 하는데 저희가 한 달에 2번씩 하죠. 저희들이 2주, 4주 이렇게 하는데 3년을 꾸준히 스터디 모임을 하는데 역대 최저 인원이 왔어요. 한 20분이 오셨던데 그걸 보고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이건 리빙 인덱스, 워킹 인덱스다. 장이 바닥에 와 있는 징후이다. 친구들이 하도 주식이 많이 터지고 그러니까 이제 스터디 모임 오는 것도 이제 싫은 거죠. 그거 들어봐서 뭐하니 나에게 도움도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인데 이렇게 해서 주식 시장을 좀 등한시할 때가 항상 바닥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 사람이 보여주는 그 행동 자체에서도 장의 바닥을 알 수 있었는데 제가 그걸 보고 장이 바닥에 왔다 그랬더니 다들 웃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뭔가 바닥에 와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구독, 좋아요도 많이 누르지 않다. 하루에 2명, 3명씩 친구가 생기시다. 네. 이것도 바닥 징후입니다. 지금 보면은 유튜브에서 이 주식 강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그 찍는 횟수도, 구독 횟수도 엄청 줄고,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 바닥에 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30년의 펀드 매니저의 경험상으로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이럴 때 투자를 계속 하셔야죠. 장을 떠나면 여러분 전리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전쟁판에 끝까지 살아남아야 그 다음에 장이 반등을 해서 올라왔을 때 뭔가를 복구라도 하죠. 장이 싫어서 장을 떠나면 전쟁터를 떠나면 절대 전리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보수의 가장 큰 파워는 그 캐릭터는 인내라고 제가 여러 번 했죠. 돈을 잘 많이 번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들의 가장 큰 지능은 존버하는 능력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식적 능력과 창의적 능력은 기본이고 마지막 기질적인 문제라고 그러지. 기질은 존버하는 능력을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 날 아침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끝이 굉장히 좋죠. 네, 끝이 무너지지 않고 쭉쭉 그래도 버티고 있는 모습. 제가 일일 그 움직임을 볼 때마다 항상 중요한 게 마지막의 모습이 매도로 끝났느냐, 마지막의 모습이 강하게 버티면서 끝났느냐, 상승하면서 끝났느냐. 이게 이제 시장의 심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물론 하루짜리이고 이게 뭐 전체적으로 지속적은 없지만은 그래도 금요일 날 미국 주식시장의 마지막 끝모습을 보면 크게 하락지 않고 상승력을 잘 버티면서 끝나는 자생적인 반등이 있었다는 거죠. 네, 유럽도 2.55, 영국 2.55, 프랑스 2.52, 독일 2.1% 강하게 끝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시아도 강하게 끝났죠. 니케 2.64, 항생 0.96, 2.68, 상해 0.96. 그래서 아시아, 유럽, 미국 세 개 대륙이 모두 강하게 금요일을 마치는 그러한 바닥 탈출의 신호가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요일 새벽에 끝난, 토요일 새벽에 끝난 미국 금요일 시장장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뉴욕 주식시가 최근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암호화폐 시장의 문제까지 겹치며 며칠간 지속 하락한 데 따른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반등을 했다. 자생적 반등이라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해요. 반면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달성하기 꽤 어려운 일이다. 물가 상승세를 억제하는 것은 연착륙에 도달할 수 있을 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약간의 고통은 있을 것이다. 약간의 고통은 있을 것이다. 이제 와서 이제 발을 빼는 거죠. 자기가 상원 인준을 통과하니까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막 쏟았는데 약간 배신감도 느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저가 매수했다는 랠리거나 데드캣 바운스일 수 있다. 폄하하는 이야기도 많이 있다. 시장은 앞으로 추가 하락상이 가능성이 제기 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일반적으로 토요일 아침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폄훼하는 이야기들이 많죠. 저도 이제 처음에는 데드캣 바운스 있을 거다라고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고 해보니까 데드캣 바운스도 바운스다. 이걸 꼭 무시할 게 있느냐. 주가 상승과 하락의 그 안에 질이 어떻게 되든 수치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중요한 거지. 무엇 때문에 올라가고 내려갔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이 그게 큰 의미는 없다. 데드캣 바운스도 시장의 바닥을 다져주는 심리를 돌려줄 수 있는 좋은 징후일 수 있다. 네. 또 시장은 좋은 기술주를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술주의 매도세를 2023년 내년과 2024년을 두고 본다면 지금은 기술주를 살 수 있는 이걸 사서 승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양쪽 시각이 서로 부딪히는 거죠. 하지만 일단은 데드캣 바운스가 강할 거다, 일시적일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앞서는데 저는 약간 후자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팔지 말고 이 악물고 버텨라. 이가 없어서 잇몸으로 버티신 분도 있으셨는데 우리 다 같이 이제 웃었는데 버티는 자에게는 전리품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긍정적 시각으로 시장을 이제 반등할 수 있는 뭔가 심리적 모멘텀들이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 워킹 인덱스. 사람들이 주식시장을 떠나더라. 그렇다면 수급이라든지 이런 악성 매물이 나올 확률이 적다. 세 번째, 미국에서 헤지펀드들이 스탑로스에 걸려서 물량을 거의 다 쏟아냈다. 그렇죠? 특히 IT주 30%, 20% 빠지면 스탑로스가 걸리는데 그 악성 매물, 우리 같으면은 뭡니까? 돈 빌려서 사는 주식,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지는 그런 거가 똑같은 의미. 이런 악성 매물이 사라졌다. 다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좀 나오기 힘든 구조이다. 이러한 바닥 증후군들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저는 암호화폐 시장에 박살나는 것은 우리 알주식 시장에는 저는 호재로 본 거죠. 저 암호화폐 시장과 우리 일반 주식 시장이 서로 분리돼서 이걸 두 가지 다 하는 사람들은 물론 많지만 금액은 많지 않아요. 시장이 확실히 분리가 돼 있고 연계돼 있잖아요. 즉 일반 주식 시장의 선물과 옵션이 파생이 이쪽에 이 암호화폐 시장과 연관돼서 거래된 것이 없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인 거죠. 그렇다면 암호화폐 시장이 박살나서 저렇게 쓰러져 있다면은 사람들은 우리 쪽에 일반 주식 시장의 좋은 점, 브라이트한 점, 우리 이쪽이 더 그래도 리스크가 적구나. 결국은 정통 시장에서의 장점이 있구나. 이런 시각이 확실히 팽배한다는 거죠. 연계성도 없고, 그 다음에 이쪽이 반대적으로 안전한 면이 부각이 되고, 이렇다면 일반 주식 시장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가능성. 저는 이렇게 호재로 본 거죠. 이렇게 하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승, 기술적 반등이라도, 데드캣 바운스라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시장. 그런데 최근에 가장 큰 특징이 데드캣 바운스라든지 일시적 기술적 반등일 때 그 강도가 매우 크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V자는 아니지만 그 강도가 크고 상승력이 커서 숫자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거죠. 이걸 먹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 들어가면은 또 터지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엉덩이 깔고 기다리고 견디면서 존버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어떤 큰 시금석이 됐던 게 금요일 미국 시장, 토요일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이지 않을까. 저는 긍정적으로 시장을 봤습니다. 자, 이번 주 주식시장 전망 한번 해봅시다.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여기에 가상자산 시장 불확실성이 더해지며 지난주 코스피는 일시적으로 2600포인트를 하회하기도 했다. 글로벌 주요 시장 대비 우리 증시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선방한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2021년 고점 대비 20% 이상, 연초 대비 마이너스 12.5% 하락한 약세장 국면은 여전히 걱정이 앞선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시장이 V자로 급반등했던 시기의 특징을 찾아보면 향후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V자 반등은 잘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다들 말들 하고 저도 일단 동의하지만 또 의외로 V자 반등이 나타날 확률도 있다는 거죠. 2020년 케이스 급반등이 나타난 케이스는 이때는 이제 코비드 때문에 나타난 거죠. 2022년 초 팬데믹 공포감에 급락하는 주가 지수는 2020년 3월에 하순에 급반등했던 시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S&P 500이 고점 대비 30% 하락했지만 6개월 만에 전고점을 다 회복했죠. 공포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들고 있거나 주식을 추가 매수했던 투자자들이 큰 수익을 거뒀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코비드와 같은 특별한 조건이 아닌 2019년에도 V자 반등이 나타났다는 거죠. 미중 무역전쟁 중에서도 급반등이 나타난 케이스가 2019년에 있었는데 그보다 2020년보다 앞선 2019년에도 V자 반등을 경험한 케이스가 존재했다는 거죠.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와 연준의 통화 긴축 우려가 겹치면서 2018년 4분기에 시장이 급락을 했죠. 2018년 10월부터 장이 급락을 했는데 당시 S&P 500이 약 20% 하락했고 2019년 1월 초에는 다시 이제 급반등이 나타나면서 4개월 만에 전고점을 모두 회복을 했습니다. 이런 경험들 때문에 시장이 급반등할까봐 저점을 민첩하게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고수들만 지금 시장에 남아 있는 거죠. 지수가 급락할 때마다 주식 비중을 크게 늘리며 그런 수요들이 미국 개인 투자가들 사이에서 서서히 나타나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신용 물량이 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버티고 있고 악성 매물이 출회되지 않는 거, 스탁론만 일단 나오고 있는 스탁론 매물만 일단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엉덩이가 약하고 다음에 이 내공이 약한 사람들은 이미 시장을 떠나요. 그 사람들이 떠나야만 바닥이 오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내공이 강하고 그래도 뭔가 철학을 가지고 견디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시장에서의 그런 합리적 추론과 이성이 작동하는 시장, 바닥에 와 있음을 느끼는 시장, 이런 시장이 오면서 주식시장은 V자로 반등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두 번째 반등, 여기 이제 코비드 때 급반등했던 시기고 2019년에 18년에 이렇게 빠지기 시작해서 그렇죠. 이렇게 하락하기 시작해서 2019년 1월부터 초에 급반등한 V자 반등의 시기. 이 모든 시기가 반등의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네, 우리가 생각지 않는 V자 반등이 있었다는 거죠. 상기 급등한 두 번의 케이스의 원인을 보면 첫째, 앞에 두 가지 사례는 통화 긴축 기조가 전환됐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통화 정책이 변화가 있었다. 미국 쪽 이야기를 하는 거죠.
2019년 1월 초에 파월 연준위원장이 전미경제학회에서 패널로 나와서 기준금리 인상에 인내심을 갖게 됐다고 발언했죠. 더 이상 올리지는 않겠다. 시장 하락에도 아론치 않고 기준금리 인상을 지속해왔지만 재빠르게 통화긴축 기조를 기조에서 완화로 바꾸는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거죠.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가 됐고 그 후에 그해 7월부터 10월까지 보험성 기준금리 인하까지 또 단행을 해준 거죠. 2020년 3월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정책이 나왔죠. 이 부분은 이제 말 하나만 아니고 이렇게 V자 반등의 배경에는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이 있었다. 이런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이렇게 급반등했던 시기의 공통점은 인플레이션이 높지 않았다는 점이죠. 이 점이 이제 우리의 마음을 걸리는 거예요. 앞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걱정 없이 통화 완화로 급히 정책 기조를 전환할 수 있었다. 반면 지금은 통화 완화 도구를 서둘러 회수할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높은 시점이죠. 좀 쓰느씀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이 한번 꺾이면 무섭게 꺾이는 거죠. 여러분 인플레이션 올라갈 때 스물스물 몇 번 올라가다 확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락도 마찬가지예요. 8.5 미국 찍고 지난달 8.3이었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확 꺾일 수도 있어요. 강도가 강해질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죠. 그렇죠? 네. 인플레이션이 높아서 바이든 정부는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도 좋지 않은 정치적 평가를 받고 있죠. 정치인들과 연준 모두 인플레이션이 통제가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을 정도. 경기보다 인플레이션 통제를 우선하고 있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이제 지속되고 있죠. 파월 의장은 마켓플레이스와 인터뷰에서 강한 인플레이션 통제 의지를 밝히기도 합니다. 파월 의장은 연준이 정말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물가 안정 달성에 실패하는 것이다. 아주 자만심이 하늘을 찌르네요. 그래서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올릴 수는 없지만은 올라간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조금만 잡는다면 시장은 V자 반등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믿으셔야 합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방법은 최근에는 공급망을 초과한 수요를 약화시키는 거. 공급 쪽을 도저히 글로벌적으로 엮였기 때문에 러시아라든지 중국 쪽 이러한 시스템을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 있지만 수요, 즉 강하게 임금 인상이라든지 사람들이 뭐 돈을 뿌려서 나오는 수요 증가를 억제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는 거죠. 공급망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서 수요가 크게 위축돼야 한다는 논리로 이제 시장을 풀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파월 의장은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고 자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언제 파월 의장은 연착륙이 가능하지만 연준이 통제할 수 없는 지정학적 위험 같은 요인들에게 달려있는 게 사실이다. 이런 부분을 인정을 하면서 슬슬 발을 빼고는 있는데 경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통제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과거 연은 총재 중에 유명한 전설적인 사람 폴 보커 전 연준 의장을 언급하면서 공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염두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 인기 있는지를 생각하지 말고 옳은 것을 해야 한다.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꼭 잡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인플레이션을 통제하지 못해서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감안하여 인플레이션을 잡는 과정에 경기가 나빠지더라도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의미로 시장은 지금 해석 중이다. 인터뷰 진행자가 인터뷰 마지막에 5개 이하로 단어를 생각해서 요약해달라 하자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다시 통제하자. Get inflation back under control 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연준의 인플레이션 통제 의지를 감안하면 아직은 시장 V자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주가지수가 저점 부근이라는 인식이 생겨도 천천히 낙폭과대의 비중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시장은 이제 전망하는 사람이 늘기 시작했다는 거죠. V자 반등은 없지만 바닥에는 가까워오고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파이터들이 이제 정식으로 나온다면 인플레이션은 잡힐 것이다. 시장은 이를 선반영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 바닥이 견고해질 때 이때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반등 시 크게 먹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게 이제 제가 미국 시장 그러니까 파월의 이야기를 제 나름대로 해석한 그러한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 이런 질문 앞에 또 쓰게 되죠. 반등 시 주식 비중을 줄여야 하는가 늘려야 하는가 어마어마한 질문이죠. 현 시점에서 매도의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코스피 2600의 하방진이 다시 한번 여러 번 확인됐기 때문이죠. 현금이 있는 투자자는 오히려 주식의 투자 비중을 늘릴 시점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계속된 매도는 미 금리 인상과 중국의 락다운 장기화에 따른 신흥국 시장에서 포트폴리오 축소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오는 코로나 팬데믹 정점에 달했던 때 1285원까지 약세가 진행됐죠. 외국인 투자자 시장에서는 한국 증시가 이제 싸다고 인식될 수 있는 시점에 와 닿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거 이게 이제 우리 팬데믹 때 원화가 1280원까지 단 거죠. 이게 축이 역으로 돼 있으니까 반대로 돼 있는데 1280원. 지금 그 바닥에 와 있는 1280 원화 약세가 서로 비슷하게 바닥이란 이야기죠. 바닥이란 이야기. 향후 반등의 핵심 키는 역시 물가 상승률의 강한 하락 각도에 있을 것 같다. 4월 CPI가 미국 CPI가 8.3%로 YY 기준으로 시장 예상치 8.1 대비 다소 높은 수치지만 물가라는 것이 상승 시에도 갈수록 상승 강도가 높아지면서 강하게 상승하듯이 하락 시에도 처음에는 살짝살짝 하락하다가 초기에는 소폭 하락하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면 하락 강도가 강하게 하락하면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과거 히스토리컬한 모습을 보고 인플레이션이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 많이 꺾이지 않을 거라는 게 지금 시장의 일반적인 추론인데 그렇지 않다. 생각보다도 상승할 때 살짝 상승하다가 상승 강도가 높아지듯이 에스컬레이션 되듯이 하락할 때도 하락이 에스컬레이션 될 수 있을 것이다. 비관적일 필요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따라서 6월에 금리 50% 인상을 기점으로 5월 CPI 하락률이 시장 예상치보다 강하게 나타나기만 시작한다 해준다면 시장은 급격히 기술적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 이제는 서서히 분할 매수로 시장에 대응할 시점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늘린다면 어떤 종목으로 비중을 늘려야 하는가? 보수적 투자라면 하방이 견고한 종목, 공격적 투자라면 높은 멀티플에 합당한 실적이 나오는 성장주에 투자를, 전 성장주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어제 우리 토요 스터디 모임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시소가 반대로 움직일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동안 시장에 올랐던 CPI, 커머더티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가격 상승의 수혜주들이 내려오고 그동안 바닥에 있었던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뭐 이런 종목들이 반대로 올라갈 확률, SNS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 코비드 그 아사라장의 판에서도 사람이 여행 하나 가지고 가지 않았는데 여행주들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모두 하나 투어 한번 보십시오. 하나 투어.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제 시장은 늘 어떤 자동 밸런스를 맞추는 기능이 있죠. 그동안 인플레이션, 방어주, 뭐 사료, 음식료 이런 애들이 시장에 올랐다면 반대로 금리 상승해서 박살이 나 있던 IT,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이런 애들이 서서히 시장에 또 균형을 맞출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최근 낙폭이 컸던 바이오 업종도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한 종목으로 선별적 투자가 가능한 시점에 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운송 이런 업종들을 사야 되는 게 아닌가. 다만 대비해서 안정을 찾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일부를 딥밸류 종목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 빠진 것 중에서도 아주 많이 빠져 있는 종목으로 좀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미치는 우리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저는 오히려 주식시장의 호재로 판단했죠. 앞에 이제 목이 터지게 이야기를 했는데 서로 분리가 되어 있죠. 연계가 되어 있으면 죽어났을 겁니다. 일반 주식시장도. 하지만 선물이고 현물이고 저 둘이가 분리되어 있죠. 우리 리만 브로더스 터질 때 보시면 연계 복잡하게 연계가 되면서 함께 다이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시장이 분리되어 있고 서로 연계가 없다. 그래서 앨런 재무부 장관 이야기듯이 암호화폐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테라나 누구의 연결 구조는 폰지 사기 비판이 났을 정도로 시장에서 이제 버림을 받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반 주식 시장이 훨씬 더 매력적인 시장으로 돈이 일부 건너올 확률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도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최근 시장에서 가장 고민 중에 하나가 달러 강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거죠. 저는 1,300원을 일단 한번 찍은 후에 다시 박스권 하단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미국 4월 소비자 물가 지수 때문에 원달러가 1290원을 찍을 정도로 약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중국 봉쇄가 지속되면서 경제가 안 좋은 것으로 원화 약세가 지속 중이죠.
특히 우리나라의 수입 증가는 대무역 수지 악재 속에 경상수지 악화로 인한 원달러 환율 약세가 지속 중이어서 펀더멘털 측면에서 약세 지속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미국 주식시장 투자자금의 감소가 전망이 되고,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금이 감소가 전망되고, 달러 수요를 자극했던 4월에 배당이 밖으로 나가는 미국으로 이전되는 시기가 지났으며,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 금액 증가율도 고점을 통과하고 있다. 2분기 말로 갈수록 일시적으로 원달러는 다시 1200원대 중반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때는 주가가 바닥을 치고 올라올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박스권 상단 부분에 있고 1220원, 30원, 40원대의 미들 수준으로 내려오는 시기가 곧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원달러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 한번 봅시다. 금요일 미국발 주식 반전은 자생적 반발 매수에 의해 매우 좋은 반등의 모습으로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급락에 대한 시장의 이성적 반응과 모든 악재가 다 쏟아지고 있다는 과거 경험적 스토리,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몰락은 주식시장 호재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 등이 단기적으로 한국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시장 반등은 지금 최악의 바닥을 걷고 있는 반도체, 성장구, SNL 기반 네이버, 카카오 등과 여전히 뚝심이 강한 2차전지, 그리고 크게 썩 유쾌하지 않지만 HLB발, 리보세나믹 간압 대상 인상 3상 효능. HLB를 정말 저는 싫어하죠. 저는 솔직히 쓰레기라고 보는데, 죄송합니다. HLB 들고 계신 분들. 저는 좋아하지 않는데, 리보세나비 간암 3상 대상으로 이제 실적을 발표하고 학회에서 발표한 이게 정말이라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뭔가 새로운 반등의 기운을 줄 수 있을 게 아닌가. 바닥 탈출 가능성,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있어 보인다. 또한 현대차가 미국 전기차 공장 설립 투자 협상과 바이든 방한식 반도체 공장 방문 등 이런 심리적인 센티멘탈 요인은 우리나라 원투펀치에 대한 긍정적 뉴스가 향후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바닥을 탈출해 줄 수 있는 강력하고 짧고 강한 반등의 시장이 다음 주에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게 제가 여러분 일요일 아침에 드리는 제 결론이죠. 새벽 4시부터 고민해서 3시간 고민하다가 쓴 저의 결론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사야 되냐? 종목도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죠.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죠. 네, 제가 토요일 우리 스터디 모임에서 외쳤던 TLB, HFR, 아비코전자, SK이노베이션, LG화학 이런 종목들 추천해. LG화학은 특히 제가 LG화학을 최근에 굉장히 보고 있는 건 양극재 글로벌 기업인 유미코를 벨기에 루미코라는 기업을 인수할 가능성, 항암 파이프라인을 12개나 확보하는 거, LG화학 내부에 지약바이오 세트가 있죠. 또 공기 이산화탄소, 공기전지 이산화탄소로 플라스틱을 만드는 그런 핵심적인 기술 확보, 이러한 것들. 또한 LG 에너지 솔루션을 잘라낸 이후에 화학업체, 소재업체로서 평강판 없는 어떤 LCD를 OLED 판을 제작을 한다든지 이런 혁신적인 소재 기업으로의 발전 가능성, 이런 면에서 장기 투자자들은 70만 원까지 한번 가볼 만하다. LG화학을 굉장히 대형주 중에서 좋게 봤습니다. SK이노베이션을 왜 좋게 봤냐? 현대차가 미국의 조지아 공장에 9조 원을 들였는데 그 배터리가 누구 거라고요? SK이노베이션 거라는 거였죠. 여기에 양극재를 누가 하느냐? 에코프로 BM이 하죠. 이건 제가 토요일날 우리 주식 스터디 모임에서 다 넣어놨기 때문에 우리 주식 스터디 모임 친구들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비코전자도 좋게 봤죠. 향후에 반도체 중에서 제가 딱 보니까 눈에 확실히 드는 건 DDR5로의 전환이에요. 특히 올 3분기부터는 데이터 센터에 향해 DDR5가 전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인텔이 DDR5를 지원하는 서버용 중화형 CPU 사파이어 레이티지를 공개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아비코전자가 강세를 이루는 거죠. 파워 인덕터를 만드는데 전력을 관리하고 분산해 주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기하고 아비코전자가 만드는데 아비코전자가 훨씬 더 시장 지배율이 더 클 것 같아요. 이 시장이 한 2천억 정도 시장인데 아비코전자의 모습. 그래서 지금 12,000원대인데 15,000원까지 한번 가볼 생각. 시총이 한 2천억이 안 되죠. 2천억이 안 되는 것은 굉장히 향후에 3천억까지 갈 수 있는 좋은 어떤 가격적 메리트도 있는 거죠. 다음에 5G에서는 HFR이죠. HFR을 가장 좋게 봤습니다.
이 중계기에는 RU하고 DU 중계기가 있는데 과거에 예, 보통 우리 이제 C밴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D밴드일 때는 RU하고 즉 무선 송신을 하는 거하고 데이터를 송신하는 것이 중계기가 붙어 있었는데 C밴드에서는 RU 무선 송신하는 거하고 데이터 송신하는 RU와 DU가 분리가 돼요. RU하고 DU 송신이 분리돼. 이 사이가 5G는 짧기 때문에 이것을 연결해주는 그 기기가 필요한데 이것을 프론트홀이라고 부르거든요. 프론트홀. 이 프론트홀을 만든 회사, 장비를 만든 회사 HFR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다음에 TLV는 DDR5 중에서 이 회사 자체에서 DDR5에 들어가는 기판, 데이터 기판에 모듈 기판에 들어가는 것을 가장 회사 자체에서 비중이 높은 거죠. 이러한 것들. 지금 48,000원대인데 제가 지난번에 5만원 1차 목표 가격이다 했는데 5만원 한번 정리해주고 또 기다렸다가 빠지면 6만원까지. 그렇지 않으면 들고 계신 분들은 6만원까지 들고 가는 전략. 이 정도가 제가 추천하는 5개 5 종목입니다. 자, 즐거운 일요일 아침입니다. 네, 여러분들 일요일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우리 좀 복구 좀 합시다. 저 머리카락 너무 빠져서 이제 머리도 좀 심어야 되고 돈 벌어서 복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정말 이 변태적인 하락장에 여러분들에게 이 악물고 견뎌라 견뎌라 이 말만 할 수 없는 제 마음이 뭔가 좀 보상받고 치료받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날입니다. 희망과 용기를 가지시고 잘 견디면서 복구되는 치료되는 리커버리 되는 그런 멋진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